네, 이번 시간에는 동서양의 교육적 인간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해 볼 것은 교육받은 사람의 특징이 어떠한가입니다. 교육을 통해 형성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이 있을 겁니다. 이를 교육적 인간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상적인 조건에서 완벽한 교육이 이루어졌을 때 기대되는 인간의 특징을 교육적 인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는 현재 혹은 미래에도 있을 것이고, 과거에도 있었을 것이고, 또 각 나라마다 있었을 것이고, 이들 각각 다르게 존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지리적 조건이나 환경, 문화, 혹은 사상 등이 다르기 때문이죠. 자, 먼저 우리는 동서양의 교육적 인간상은 어떠한지 살펴보고 미래에 필요한 교육적 인간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양의 교육적 인간상입니다. 첫 번째로 성인과 군자를 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도덕 윤리 시간에 들어봤을 겁니다. 어떤 사상이죠? 그렇죠. 유교에서 추구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입니다. 또한 군자의 길이라고 해서 추구하는 바로 수기친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닦은 이후에 남을 다스린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군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은 인, 지, 용입니다. 이는 어질다, 지는 지식, 용은 용기입니다. 그리고 때와 상황에 알맞게 도리를 실천하고 지나침과 모자람이 없는 행동을 의미하는 또 중용을 추구하기도 한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부처와 보살입니다. 부처와 보살이라고 하니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나요? 맞습니다. 이것은 불교의 교육적 인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부처는 깨달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부처는 지혜와 자비를 주체적으로 실천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대승불교에서 제시하는 현실적인 이상적인 인간상이랍니다. 그리고 이는 진리나 종교적인 깨달음의 경지를 구하는 사람인 구도자라는 의미도 담고 있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선비를 들 수 있습니다. 선비라는 말, 여러분 들어봤죠? 선비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그렇습니다.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도덕적으로도 어진 인물을 지칭한답니다. 그래서 자기 수양에 힘쓰는 지식인, 그리고 유교적 덕의 실천자이고 전인적 인격을 지닌 사람이랍니다. 또한 선비는 의리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 그리고 공공을 위해 유교적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한답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을 일컫네요. 정말 이상적 인간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서양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양의 교육적 인간상으로 먼저 교양인을 들 수 있습니다. 교양인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떠오르나요? 그리고 교양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을 말할까요? 과거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에 따라서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정말 익숙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이죠. 그는 이성의 판단에 따라 진리를 탐구하도록 가르쳤으며 반어법, 삼파술 등의 문답을 통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여기서 반어법과 삼파술의 의미를 간략하게 설명해 보자면 삼파술은 말 그대로 아이를 낳을 때 산파가 아이를 받고 산모를 도와주듯 삼파술은 교사가 학생의 무지를 깨우치게 한 후, 그렇죠. 여기서 반어법이 적용되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지식을 얻도록 교사가 돕는 방법이랍니다. 그래서 진리 탐구자가 교양인의 핵심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이며 그 또한 이성 개발을 위한 교양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 각 계층이 각자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보았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정의 추구자라고 그 특성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는데요. 그 또한 이성 중심의 교양 교육을 강조하였고요. 그리고 시민이 유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중용의 덕을 강조했답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올바른 시민이 교양인의 핵심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신사를 들 수 있습니다. 신사라는 말 당연히 들어본 적 있겠죠? 신사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깔끔하게 잘 차려입은 정장의 사람이 떠오르는데요. 이 말은 로크가 제시한 신사 교육에서 찾아볼 수 있답니다. 여기서 신사는 먼저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도덕적 인격을 갖추었으며 풍부한 경험을 통해 지혜와 품위 있는 행실, 학식을 겸비한 인물을 뜻한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신앙인을 들 수 있습니다. 신앙인 하니 여러분들 무엇이 떠오르나요? 기독교 사상에서는 교육받은 사람을 신의 뜻에 따라 살면서 겸손한 자세로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 보았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동양과 서양의 교육적 인간상, 다시 말해 교육을 통한 이상적 인간상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어떻나요? 동서양에서 바람직하다고 보는 인간상을 나타내는 용어는 분명 달랐습니다. 그러나 교육을 통해서 인격을 완성시킨다는 점, 이것은 동서양의 교육적 인간상은 그 부분에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정보나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보다는 이해와 안목을 갖춘 사람, 그리고 자아실현과 인격 완성을 위해 노력하고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며 실천하는 사람이랍니다. 현재 우리에게도 그 의의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다음으로 우리로 돌아와서 이제 미래의 교육적 인간상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도 알다시피 미래 사회는 글로벌한 지식 정보 사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 속에서 급속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요. 그럼 이와 관련되어 요구되는 역량을 세 가지 측면에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관심을 갖거나 일하는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미래 사회에서 요구된 핵심 역량, 즉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시민의식, 사회적 책임감 등이 중요하고 이를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단순 지식의 습득이나 활용보다는 인성이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감 능력이나 호기심, 다양성에 대한 포용 정신이나 모성을 견디는 인내심이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정 정신, 이런 것 등을 들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러한 열의 역량과 관련 있는 인간상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두 가지로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창발적인 인간상이랍니다. 창발성이라는 말, 조금은 생소하죠? 이 말은 창의성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는 이전에 없던 것을 새롭게 출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발적인 인간이란 기존에 있는 것을 습득, 활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능력을 지닌 사람을 의미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주어진 환경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생각과 응용을 통해 새로운 가치의 개발을 일상화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자신에게 주어진 일만 하거나 혹은 성공을 위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즐기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며 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기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나요? 우리도 충분히 창발성을 발휘할 수 있답니다. 무조건 훌륭한 사람이 특정 시간 혹은 장소를 만나야만 발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창발성을 발휘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 우리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융합형 인재입니다. 융합형. 이 말은 여러분들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미래 사회는 현재 산업이나 직업 분야가 급변하게 해체되고 통합될 것입니다. 또한 정보통신 기술이 급속도로 융합되는 방향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 분야의 전문가이면서 동시에 기존 분야를 해체하고 창의적으로 통합하여 새로운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답니다. 네, 어떠나요? 우리도 미래 사회에 대비하여 이러한 이상적인 인간상에 부합되는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말이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 또한 충분히 가능하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충분히 앞서 말한 인간상에 부합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훌륭하고 소중한 존재랍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